연극영화과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오디션을 준비를 하게 될 때 대부분은 보통 뭐 1차에서 서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2차나 3차 뮤지컬 같은 경우는 노래도 불러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연기하게 되면 워크숍 같은 것들도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들이 막 매번 끝나는 순간마다 스텝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가자들의 이런 원서 같은 거를 쭉 보면서 이 친구는 뭐 붙여야 되고 이 친구는 아쉽지만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미지에 걸맞는 사람들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디션의 과정까지 거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입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자기의 장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시험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나랑 계속해서 얼굴을 좀 많이 보고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은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일단 없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3분 내지 길어야 뭐 한 5분 정도 될까요? 그 시간 안에 나라는 사람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장점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 장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메이킹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보여줬을 때 내 장점이 과연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 장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시 때뿐만 아니라 그게 잘 안 없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기도 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떨리는지, 내가 진짜로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아직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이 학교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이거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무언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없어요. 그런 게 정말 없고, 이제 막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막 어떤 프로그래밍들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 사람은 볼 때 기준 자체가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난 노래 잘하는 애들만 뽑아야지,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없어지기가 어려운 게, 어떤 한 단체에서 노래 부르는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해가 있으면은 그 학교에서 그 노래 부르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소문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많이 보낸 단체일수록 거기에서 무용을 많이 했느냐 노래를 많이 했느냐, 그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그 학교에서 좋아하는 게 이거래 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용을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가 도저히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매긴다기보다, 내가 뭔가를 딱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너 이거 너무 잘한다, 너 이거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사실은 선택지에 하나가 포함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개발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너무나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진짜 내가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의견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특기로 개발시키는 게 여러분의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죠. 저도 이제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친구가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봤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만 이걸 더 개발하면 다른 특기가 훨씬 더 그것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싶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많이 추천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장점을 개발해야 되고 장점을 가지고 어필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요. 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쉽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또 있어요. 두 가지의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심사위원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명의 시연자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심사위원은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붙이는 걸까요?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몇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20명, 30명 되는 정말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 친구를 꼭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얘는 좀 이게 아쉬우니까 이걸 빼고 얘는 좀 요게 아쉬우니까 탈락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입시생이 연기도 완벽하고 노래에 대한 무용이 완벽하고 비율이 좋고 얼굴이 잘생겨서 뭐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앞에서 보는 심사위원들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의 상품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학교 딱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눈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나 어디에 딱 소속이 되셔가지고 딱 보셨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는 사람도 물론 있고 이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훌륭하구나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장점은 뭐지? 내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긴장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지적만 받다 보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도 나를 뭔가 지적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된 공기가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시험장의 공기의 흐름은 누가 바꾸는 거냐면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장의 공기가 달라져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준비해온 대로 잘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장점이 잘 드러나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개성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뽑는 게 심사위원인 거지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실수했다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표정이 됐든 의상이 됐든 모든 것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에도 그 물건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기능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고 너 이거 갖고 싶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긴장된 상태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거나 떨어지면 어쩌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누군가가 얘가 이 물건을 안 사면 어쩌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 물건이 이 사람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하거나 그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기능의 장점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나열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그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무대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주실 때 자신의 장점이 마구 드러날 수 있고 이 공기의 흐름이 자기 걸로 올 수 있도록 이 공기를 여러분의 것들로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초면에 이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것들이나 외면적인 것들을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그 무대에서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사할 때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인사하는 것,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시라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띵 하고 나타나시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